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환 Q&A를 하면서 한번 겟레디 윗미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딱 씻고 나왔고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왜 교환학생을 선택하게 됐는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한 2번 정도 해외여행 간 거 빼고는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가도 이제 한 20살, 24살 이럴 때 처음으로 일본 여행 간 게 다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해외 경험이 너무 없어.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거잖아. 근데 저는 한국에서만 살기 싫었어요. 뭘 해도 저는 항상 다양한 걸 해봐야 되고 그냥 한 곳에만 있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해외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제자리에 머물고 막 계속 하던 것만 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랑 해외 경험을 쌓고 싶었어요. 근데 뭐 어홀도 있고 사실은 어학연수도 있는데 교환학생이 제일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하잖아요. 어쨌든 학교라는 기관 아래 도움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기도 제일 쉽고, 그래서 워홀이나 뭐 어학연수 이런 것보다 교환학생을 택하게 됐습니다. 뭐 남들은 이제 막 여행 가고 싶어서 이렇게 택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는 정말 견문을 넓히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제 가치관을 좀 확장해보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름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질문. 교환 준비부터 합격 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환 준비부터 합격 썰? 일단 합격, 그냥 그 과정에 있어서 썰 같은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냥 막연히 좀 삶에, 인생에 약간 실증이 나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근데 교환 모집 공지가 뜬 거야. 그래서 나 나가야겠다 했는데 어학 성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집은 막 얼마냐? 막 2주 뒤에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급해. 2주인가 한 달 뒤인가. 그래서 냅다 그냥 성적 제일 빨리 나오는 토익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토익을 치면은 영미권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럽에 가게 된 셈이 되죠. 어쨌든 간에 토익을 쳤어요. 성적이 제일 빨리 나오는 걸로. 근데 이제 시간이 저한테는 일주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아니야, 5일 만에 토익 공부를 하고, 월요일에 시작해서 토익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시험 치러 왔거든요. 근데 915점이 나왔습니다, 토익 성적이. 그래서 학점이 조금 낮았는데, 조금이야 좀 많이 낮았는데, 어학 성적으로 좀 많이 커버를 쳤어요. 그래서 나름 인기 있는 학교 일지망으로 써서 그걸 바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합격설 얘기해보자면, 제가 원래 저희 학교에 미식축구부 매니저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같이 매니저로 있었던 친구랑 짜지도 않고 서로 교환 준비를 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같은 학교에 붙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언니 설마 캘린데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이랬더니 나도 가! 이래가지고 뭐? 이러면서 막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도 같이 즐겁게 교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교환학생 준비랑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점 말씀해 주셨는데,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사실은 기숙사 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캘른이 원래 좀 거주 문제로 악명이 높긴 한데 저는 이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다 이래가지고 캘린데 뭐 갈만하네 하고 이제 지원했는데, 지원하고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 학기 파견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전 학기에 파견되는 사람들 뭐 후기가 와다다 올라오는 거야. 막 기숙사 이제는 뭐 찾아가도 안 준다, 전화해도 안 된다,
뭐 기다려도 안 줄 수도 있다. 너무 어려웠다 구하기가. 막 구하기 어려워서 에어비앤비에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기숙사 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싶었지. 근데 진짜 실제로 많이 빡세더라고요. 저는 7개월 정도를 기다렸는데 출국 2주 전까지 방을 못 받았고요. 계속 메일을 보냈는데도 약간 기계적인 답변만 오고 2주 전까지 계속 안 와가지고 아 어떡하지 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제 친구 남친이 독일인이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좀 걱정해준 덕분에 그 친구가 바로 기숙사 측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싼 방을 잡아달라. 이렇게 전화를 하자마자 방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 방 받기 한 이틀 전에 너네 방 있냐? 나 이제 출국한다. 메일을 보냈는데 걔네가 방이 없다 그랬거든요. 뭐 이틀 만에 생겼나 봐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냐면 뭐 다른 행정 뭐 슈페어 컨토나 보험 이런 것도 뭐 비자 받는 것도 이런 것도 살짝 스트레스 받는 편이긴 했었는데 사실 그런 거는 그냥 할만했어요. 근데 기숙사는 내가 살 곳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나 호텔 같은 거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힘들었었고 그래서 전 가급적이면은 켈른이랑 선택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도시고 다문화 도시라서 그런가.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점 일단 제가 좀 많이 일찍 온 편이에요. 학기가 시작이 4월인데 제가 1월 30일에 출국해서 1월 30일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은 그냥 아무도 안 왔던 상태였고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켈른에 외국인 친구들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막 그렇게 안 친하니까 그래서 잘 만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첫 2주는 계속 혼자 지냈거든요. 게다가 친구를 만나려면 만날 수는 있었는데 집이 막 너무 더러웠어요. 진짜로 집이 좀 상상을 못할 정도 더러워가지고 그거 치우고 짐 풀고 필요한 것들 드리고 그런 걸 하느라고 이제 2주 동안은 사람을 만날 여유가 없더라고요. 저 자체도 이제 제 일이 좀 해결이 안 되면은 사람을 좀 안 만나는 그런 강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2주 동안을 혼자 지냈는데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외로움을 안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외로움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그 사실 그렇게 변하진 않아. 근데 확실히 사람이 혼자 지내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롭고 우울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독일 날씨가 2월에 정말 글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좀 많이 우울했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어요. 사실 그거 말고는 진짜 괜찮았어요. 뭐 언어 같은 것도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고요. 음식도 여기 와서 처음 요리를 하긴 했는데 한식을 계속 해먹으니까 뭔가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았다 이런 건 없었고 아 근데 그건 있다. 혼자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먹고 바로 치워야 되고 그리고 제 주방 싱크대 조만하거든요. 진짜 너무 작아서 설거지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는데 사실 그거 뭐 외로웠다? 그거 말고는 외로운 것도 솔직히 심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거 말고는 힘들었던 점 없어요. 그냥 진짜 오기 전에 행정 처리하는 거, 기숙사 그 두 개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오고 나서는 사실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교환학생으로 독일을 선택한 이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제가 토익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토익을 선택하면은 영미권을 못 간다 했잖아요. 저희 학교 기준으로. 그래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이제 쳐다도 볼 수 없었고요. 아 사실은 있었어. 토익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근데 위치가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그리고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포기를 했고요. 영어를 사실 늘리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 전 한국에서만 살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영국에 가면 되긴 하는데 토익으로 갈 수 있는 영국은 딱 하나 리버풀밖에 없었고요. 토익은 영미권 거의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너무 비싸니까 뭐
그걸 감수하고 감내하고 리버풀에 간다고 해도 리버풀 억양이 많이 센 거 아시잖아요. 가서 이상한 영어 배우면 어떡해. 아니면 아예 안 들리거나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다른 유럽 국가를 선택을 했죠. 근데 이제 유럽 국가 중에 그러면은 어쨌든 전 영어를 늘리고 싶었던 거고 다른 제 외국어를 배울 생각은 없었으니까 유럽 국가 중에 그러면 영어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네덜란드나 독일이 있었어요. 근데 네덜란드도 영어를 좀 많이 쓰고 잘 쓰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좀 IELTS만 받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익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네덜란드에는 제 전공을 받는 학교가 없었고요. 그 다음으로 비영어권 국가 중에서 그나마 영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잘 쓰고 하는 곳이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을 선택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하필 왜 그 대학인지. 일단은 대학을 먼저 고르기보다는 나라를 먼저 정했고 그 다음에 지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독일이냐는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왜 하필 켈른이냐. 일단은 큰 도시로 가야 영어 사용률이 높다고 해서 그래서 대도시로 선택을 했고요. 나머지 대도시들은 이제 조금 안 끌렸어요. 그냥 대도시들 중에서 켈른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켈른을 선택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좋고 뭔가 버디 프로그램도 있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체계적으로 좀 잘 짜여져 있는 그런 학교가 켈른대여서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어떤 전공을 듣는지. 사실 저는 이제 경제랑 생명과학을 복수 전공 중이에요. 근데 켈른에서 가장 괜찮은 학교가 켈른 대학교였는데 켈른 대학교는 전체 모집 단위로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과학대 비조라는 그런 패컬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원하는 학기에는 전체 모집은 안 했었고 비조에서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전공으로 사회과학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학 전공을 듣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가 내년에 교환학생을 가려고 하는데 나라, 지역, 대학교 선정에 대한 꿀팁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꿀팁을 얘기하기 전에 선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가 무슨 경험을 하고 싶은가. 어떤 사람은 이제 여행을 가고 싶어서 가장 가기 용이한 나라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공항이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출석에 자유로운 대학을 선택하고 만약에 내가 내 전공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유명한 대학에 가는 걸로 해서 나라랑 지역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거를 좀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대도시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외국인으로서 사는 게 조금은 덜 불편하더라고요. 아시아마트도 있고 시골 지역 같은 데 가면은 아시아마트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영어권을 가는 게 아니다. 근데 시골 지역을 갔다 그러면은 영어 안 통하고요. 그러니까 대도시를 좀 갔으면 좋겠고 나라 선정은 그냥 본인이 끌리는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굳이 특히 영어를 늘리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독일이나 네덜란드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오고 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 그냥 아무 데나 가도 교환학생은 교환학생들끼리 어울리기 때문에 영어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생활에서도 영어를 좀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은 독일이나 네덜란드를 선택하면 좋겠지. 영미권을 선택 못하는 경우라면. 근데 어쨌든 간에 어딜 가도 교환학생은 교환학생들끼리 어울리기 때문에 영어는 반드시 늘게 돼 있다.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선정 꿀팁. 기숙사 잘 되는 곳으로 가라. 제가 기숙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보니까 가장 떠오르는 게 이거네요. 기숙사를 확실하게 제공해주고 거주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그런 곳으로 가라 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리고 버디 프로그램이나
그 학생회 프로그램 좀 잘 돼 있는지, 그런 게 아니면 친구 사귀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친구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버디 프로그램이랑 그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 덕분에 정말 많은 친구들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째, 토익 공부 꿀팁. 요거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 생각은 있었어요. 왜냐면 하도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5일 만에 915점이라는 약간 기적신화를 이뤘잖아요. 근데 이제 토익 공부 꿀팁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자면, 무조건 이론부터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많이 푸세요. 이거는 사실은 어느 시험에도 다 똑같잖아요. 문제 많이 푸는 거. 근데 얘는 진짜로 내가 1점이라도 높여면 좋은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에 집착할 필요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영어를 잘하게 될지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그거를 신경을 쓰세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꿀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 많이 풀 때 양치기를 하지 마시고요.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푸세요. 그 다음에 틀린 거를 분석을 하는데,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태도적 접근이랑 지식적 접근, 두 가지 접근을 통해서 분석을 하세요. 두 가지가 헷갈렸는데 거기서 어떤 사고회로가 꼬여가지고 이상한 답을 골랐다 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앞문제 시간 너무 끌어서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태도적 접근이랑, 그 다음에 지식적 접근, 내가 이런 문법을 몰랐다, 이런 단어를 몰랐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접근을 바탕으로 왜 점수가 안 나왔는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고쳐 나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세요.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 영어 회화를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한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돌아와서 Q&A를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영어 질문 좀 많이 하셨는데, 교환 오기 전에 저는 영어를 어느 정도 좀 된 상태로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영어가 안 된 채로 여기서 늘려야지 하고 오면은 친구 사귀기가 너무 힘들어. 그걸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물론 여기 와서 늘려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여기 와서는 솔직히 스피킹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영어 시작하면은 여기서 말문 트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스피킹 경험을 쌓지를 거의 못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말문 트이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다 보니까요. 제가 말주변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가지고 어떻게 잘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문을 트이고 그 다음에 스피킹 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환학생 이만큼 기간 동안 절반 정도를, 아니면은 뭐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말문 트이는 기간을 써버리면은 난 전체를 원래는 스피킹 연습에 다 쓸 수 있었는데 그거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말문 트이는 정도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한 내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다 하는 정도까지는 한국에서 완성을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낭비도 덜 되고 친구 사귀기에도 용이하니까. 아무튼 전 약속 시간이 진짜로 다 돼서 진짜로 갔다 오면